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오늘은 엑소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소점은 최근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아직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어디든 보낼 수 있는, 즉 원하는 조직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뇌로도 보낼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최근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소점에 대해서 이제 그 가장 앞서고 있는 코디악, 그 다음에 일리아스 바이오로직스 두 회사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소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엑소점의 크기는 한 40에서 16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안에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DNA, RNA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정도 크기니까 크기로는 약물을 전달하는데 전혀 손상 없이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소포는 세포 밖에 있는 겁니다. 세포 내부에 있지 않고 세포 밖에 있으면서 다른 세포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수용하는 수용 세포의 기능을 변경시킬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엑소점을 생산해내는 세포에서 엑소점이 만들어져서 세포 밖으로 그 엑소점이 나와서 수용 세포로 전달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 세포에 그 엑소점이 전달이 되면 그 수용하는 세포의 기능을 바꿀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좀 더 생성 과정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생성하는 과정은 먼저 마더셀이죠. 그 세포의 내포작용에 의해서 소포가 만들어지고, 그 소포가 세포 안에서 성숙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성숙하는 기간 내에 단백질이라든가 RNA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가고요. 그 소포가 만들어져서 세포 밖으로 뚫고 나올 때 그 세포 막에 있는 그 막 단백질들을 몸에 붙이면서 자기가 어느 세포로 그리고 조직으로 갈지를 결정을 하면서 그 수용세포로 가서 그 수용세포의 기능을 바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엑소점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안정성입니다. 인지질 이중축 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제라든가 또 핵산 분해제에 의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포 간에 약물을 전달하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달체로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BBB를 통과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물 전달체로서는 제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먼저 코디악을 보겠습니다. 코디악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고 엔젝스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엔젝스 플랫폼을 보면은 엑소점의 세포막의 그 이중층에 다량으로 존재하는 PTC-FRN, 그 다음에 BASP1 이런 단백질들이 다량으로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들의 스캐폴드, 즉 지지대로 사용하면서 그 지지대에다가 원하는 단백질들을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엑소점 밖으로 단백질을 붙이게 되면 그 단백질을 어떤 것을 붙이냐에 따라서 항체처럼 타겟하는 세포로 가는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엑소점 안에도 또 스캐폴드에다가 그 원하는 약물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하는 세포에 가서 그 약물이 작용하도록, 그런 작용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게 엔젝스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엑소 인터루킨 12, 이거는 T 샘포 림프종의 이제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 또 엑소스팅, 이 파이프라인은 고형 종양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엑소 인터루킨 12 파이프라인을 보면 임상 1상을 진행 중인데요. 보면
그 말씀드린 엑소점의 스캐폴드를 밖에 있는 것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엑소점 바깥에다가 타겟팅하는 단백질을 붙이는데 그게 바로 인터루킨 12를 붙이는 거죠. 이 인터루킨 12를 자극을 하게 되면은 T세포라든가 NK세포가 활성화된다. 이런 것들은 검증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는 인터루킨 12를 얼마나 국소적으로 이제 오래 유지시키면서 전신 노출에 의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엑소점을 사용해서 국소적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전임상 연구에서 제한적인 인터루킨 12 용량으로 용량 의존적 종양 감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종양의 크기가 작아드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엑소스팅입니다. 이 엑소스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엑소점의 바깥 부분의 스캐폴드에다가 단백질도 달고 그 다음에 엑소점 안쪽으로도 그 스캐폴드에다가 약물을 다는 겁니다. 이 약물이 어디로 가냐면 특이적으로 수지상 세포에게 이제 전달이 되고요. 따라서 종양 미세 환경에서 국지적으로 선천 면역 체계, 특히 이제 NK 세포 등을 자극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팅 약물, 이 스팅 경로는 항종양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비특이적 세포 전달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돼서 좀처럼 개발이 제한적이었었는데 지금 엑소스팅 이제 전임상 결과를 보면은 염증성 부작용이 이제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항종양 면역 효과도 같이 동반해서 나타내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수지상 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영향을 줘서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소스팅 임상 1, 2상 그 중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전에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고형 종양 환자 11명에 대해서 0.3 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1 마이크로그램, 3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결과 11명 중에서 8명에 대해서 항암작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코호트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데이터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리아스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리아스 바이오로직스는 최철희 박사님이 이제 대표이사로 계시는데요. 지금 한국과학기술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세계적인 주요 과학 저널에 130여 편의 논문을 내시고 30개가 넘는 특허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 회사는 2015년도에 만들어졌고 벌써 종업원이 이제 7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플랫폼 기술도 3개를 들고 있고요. 주로 염증성, 그 다음에 종양이라든가 중추신경계 쪽에 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리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 기술은 익스플로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백질에 빛을 쬐이면은 그 2개의 단백질이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이러한 단백질에 빛을 쏘여서 결합하게 하는 그 기능을 활용합니다.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지금 엑소점에 이제 약을 탑재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즉 이제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CIBN이라는 단백질하고 CRY2라는 단백질은 빛을 쬐이면은 결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양쪽에다가 원하는 물질들을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빛을 쬐이면은 두 물질들이 붙으면서 같이 그 딸린 타겟 단백질이나 약물이 같이 이제 붙게끔 간접적으로 붙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붙고 나면 내포작용에 의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엑소점을 프리 엑소점을 형성을 하게 되고 성숙시킨 다음에 그리고 빛을 이제 꺼버리면은 그 두 단백질이 떨어지면서 같이 약물이 엑소점 내강 안쪽에서 해리되는 그런 약물 탑재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익스플로어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 플랫폼 기술 외에 엑소 타겟이라는
이제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은 엑소점의 그 표적 전달률을 높이는 그런 타겟팅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엑소점 겉표면에다가 타겟팅하는 항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단백질을 붙여서 원하는 조직으로 보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요. 막단백질 엔지니어링 방법으로는 공유결합 또는 비공유결합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파이프라인은 아직 임상 진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호주에 임상 일상을 신청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전을 잠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샤페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인플라마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기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중간 경로에 있는 그 NF-kB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페론은 수용체, 즉 GPCR19이라는 그런 수용체를 아예 윗단에서 막아버려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생성되지 않도록 만드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엑소점과 같은 경우에는 엑소점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여러분들께 익스플로어 기술로 어떻게 만드는지는 알려드렸고, 그렇게 만든 그 엑소점을 이제 면역세포에 넣으면은 면역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서 NF-kB에 붙습니다. 그래서 NF-kB 그 아랫단에서 벌어지는 유전자의 발현과 그 다음에 NLRP3 이런 그 다음에 인플라마좀을 형성하는 그런 그 뒷단의 그 경로를 전체 다 차단하게 되는 거죠. 기술을 갖고 전임상을 했는데 전임상에서 지질 다당질 폐혈증 그 G 모델에서 전체 생존율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다고 한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산학 자연 조산 치료 공동 연구도 동시에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리아스하고 서울대 산학 협력단 그리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공동 연구로 익스플로어 기술을 활용해서 염증이 있는 태아를 임신한 마우스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약물을 투여를 해서 모체의 혈류를 통해서 태반 장벽을 통과하도록, 그래서 태아를 치유하도록 그렇게 하는 실험을 했고, 거기서 이제 성공을 해서 지금은 영장류 모델을 대상으로 해서 조산 치료제 개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리아스 바이오로직스는 영향력 있는 5개의 엑소점을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최근에 엑소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에복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케다로부터 10억 달러,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로부터 12억 달러를 투자받는 빅파마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엑소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기업들이 어떤 기전으로 그 엑소점의 약물을 개발하고 또 임상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엑소점에 대한 앞으로 이제 그 좀 더 관찰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우리 생체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체 적합성이 높다라는 건 이제 분명히 맞는데, 또 약물 전달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엑소점 표면에 또 좀 조작을 하면서 독성 물질이 혹시나 삽입될 그런 위험성을 없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유심히 이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제대로 표준화돼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표준화된 양산 시스템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타가 엑소점을 썼을 때 유전자가 같이 삽입될 염려는 없는지 이 정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특이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사의 그 회사에서 아주 자세한 설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조직으로 보내는 그 특이성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특이성을 높이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 데이터를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오프 타겟팅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 엑소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엑소점 이전에는 AAV라고 아데노바이러스 연관 벡터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빅파마들이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이제 가져갔었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AAV 벡터로다가 다양한 원하는 곳에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AV2는 눈 쪽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즉, 그 AAV의 그 바이러스 껍데기, 캡시드를 일부 조정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타겟으로 보낼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이 엑소점을 보면 엑소점의 겉표면에 있는 막단백질을 엔지니어링해서 원하는 타겟으로 보낼 수 있다는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수지상 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동물 실험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뇌세포로도 보낼 수 있다. BBB를 뚫고 보낼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생체 적합성이 더욱 높다. 비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빅파마들의 관심을 더 갖고 있지 않나라는 거고요. 아직은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바라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임상이 진행되면서 빅파마들의 관심은 더욱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은 임상에 진입한 회사들이 많지 않고 우리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임상 1상에 진입하면 조금 더 관심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